자, 프리미어리그 어떻게 보면 이 시즌 마지막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치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레스터의 감동 신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FA컵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벤치레이 마지막에 골을 넣고 엄청 좋아했는데 친정팀이잖아. 그러니까 그 끝나고 맥과이어랑 마레즈 그리고 뭐 캉테는 모르겠다. 맥과이어랑 마레즈는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끝나고 SNS에서 레스터 우승을 좀 축하를 했더라고요. 뭐 본인 친정팀이니까. 그러니까 벤치레는 이들에 비하면 떠날 때 과정이 조금 안 좋기도 했었고 사실. 그렇죠. 이제 좀 뭐 레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또 있었고. 그리고 벤치렐은 1516 리그 우승 멤버가 아니에요. 네. 그때 임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레모니를 진짜 시원하게 했고 시원하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네. 약간 흑역사로 남지 않았나. VAR을 거쳐서 그렇죠. 취소가 됐고 레스터 시티가 이게 또 사실 그 비차이 구단주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 영전에 FA컵 우승 트로피를 바치겠다라고 레스터 시티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쳤었는데 그 이제 비차이 구단주의 아들이 지금 이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아와트. 그렇죠. 네. 아이아와트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내려와서 로저스랑 포옹하고 참 보기 좋았어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FA컵 그 우승 트로피 본인이 들고 하는 거 보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웨스 모건도 지금 지도자 연수 중이거든요. 네. 곧 은퇴하고 이제 코치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역 시절에 리그 우승 트로피와 FA컵 우승 트로피를 든 위대한 주장이라는 점도 그렇죠. 진짜 좀 대단하지 않나. 물론 뭐 이제 뭐 지금 폼이 그때 한창 우승할 시즌의 폼은 아니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상징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프리뷰 첼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연달아 만나게 됐습니다. 경기를 보면 일단 올해 1월에 먼저 리그에서 맞대결이 있었는데 네. 은디디와 메디슨의 골로 레스터가 2대0으로 홈에서 이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FA컵 결승도 레스터 시티가 1대0으로 이겼는데 틸레망스의 중거리 한 방은 올 시즌 틸레망스는 결점이 없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그 활용 점정을 찍은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전적은 첼시가 30승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첼시의 우위가 보여지고 감독 간의 맞대결에서도 로저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이 이제 유일한 그렇죠. 맞대결이죠. 네. 투엘과 로저스가 만난 첫 번째 맞대결 로저스가 이겼고요. 투엘은 레스터를 만난 게 지난 맞대결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패. 반대로 로저스는 첼시를 많이 만났는데 17번을 만나서 2승 8무 7패. 그러니까 로저스의 경우에는 리버풀 시절에도 만났었고 그리고 또 스완지 시티 감독을 하면서도 첼시를 상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맞대결을 보면 15번 무승이었어요. 그러네. 2승이 지금 FA컵이랑 올 시즌 그 첫 번째 맞대결에서 거둔 승리네. 이전까지는 램파드를 없었어요. 상대로 한 번 그리고 투엘을 상대로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 15번 맞대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올 시즌 들어서 첫 승 거두고 네. 두 번째 FA컵 결승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된 로저스죠. 근데 이러면 계속 못 이기다가 두 번 연달아 이겼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3연승 각도 다른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건가요? 그러니까 아다를 좀 늦게 떼고 이제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신나게 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가? 좀 비유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신나게 달리고 싶나요? 저도 약간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철마. 네. 철마는 뭐예요? 철마. 철마는 달리고 싶다 몰라요? 나 그거 모르는데.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기차 해서 그 북한 그 이어져 있는 그 기차선이랑 해서 철만 항상 통일 관련된 거 나올 때 약간 제 이름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네, 이명 철마는 달리고 싶다. 네, 달리고 싶죠. 네. 미래는 모르는 법입니다. 네. 노저스도 이제 신나게 달리려고 하고 있고 자 헤드투헤드에서의 주요 기록을 보면요. 첼시는 최근 레스터전 7경기 중 무실점 경기는 2경기에 그칩니다. 5경기에서는 꾸준히 실점이 있었다. 네, 레스터의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었고 올 시즌 레스터전 2경기 무득점. 그러네. 첫 번째가 2대0 그리고 두 번째가 1대0이었으니까 빨리 첫 골을 넣는 게 일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레스터 시티는 최근 첼시전 7경기 놀랍게도 3승 3무 1패. 와, 한 번밖에 안 졌네요. 우리가 첼시 킬러라는 팀들을 지칭할 때마다 본머스 얘기를 좀 많이 맞아요. 했었고 본머스로 웨스트로미치 알비온. 웨스트로미치 알비온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스터도 조용조용히 하지만 레스터의 전력은 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워낙 꾸준하게 강한 팀이잖아요. 아니 지금 첼시보다 순위가 높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본머스랑 저 아까 어디였지? 웨스트로미치 알비온 여기를 조명할 때보다는 조금 조명을 덜 하긴 하는데 왜냐면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레스터가 이기는 게 이상한 그림은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근데 레스터가 정말 첼시를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첼시 원정 3경기 무패. 그 2016년 10월
콘테 감독이 있을 때 첼시에게 패한 것 이후로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 2016년 10월이면 이제 이때가 우리 딱 해설 데뷔 년도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오래됐네. 프리미어리그 중계 데뷔한 지 한 달 지났을 때고 네, 형이 한창 라리가 하고 그렇죠. 계시다가 저 라리가 데뷔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매치 팩트를 이제 살펴보면요. 아스날 레스터전 패배로 공식전 2연패 중인 첼시입니다. 흐름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고 투엘 체제 패배가 공교롭게도 모두 홈 대진에서 나왔어요. 그러네. 이 고도리전도 제가 했었는데 이거 홈이었고 포르투전 이거 중립지였지만 대진이 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스날 졌고 홈이었고 그리고 레스터도 이 레스터전은 이제 중립 웸블리였지만 대진이 홈이에요. 네,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중립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로 포함을 해서 중립지도 있지만 홈 대진에 속한 경기에서 첼시가 계속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징크스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겠고 레스터 시티는 뉴캐슬전 2대4로의 패배 이후로 공식전 2연승을 달리면서 흐름을 살려냈고요. 최근 5경기 7실점. 실점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양팀 부상자를 보면 일단 뭐 좀 비슷비슷한데 저는 굳이 따지면 이거는 레스터 시티 쪽이 조금 더 불리하다. 왜냐면 첼시는 크리스텐센과 코바치치가 이미 FA컵 결승 레스터전을 앞두고 훈련은 소화했어요. 이 두 선수 다 훈련 복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오지 않을까 좀 유력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코바치치와 크리스텐센은 지금 첼시 전력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체력이 그 선수들도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 레스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첼시가 더 대체 자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비반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측면에서 뭐 나올 선수는 있죠. 나올 선수는 있는데 하비반스가 올 시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바디보다도 올 시즌에 반스가 조금 더 활약상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창 뜰 때. 저도 공감해요. 그리고 제임스 저스틴. 이런 선수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솔직히 저는 저스틴이 그 폼 그대로 계속 한 시즌 뛰었잖아요. 요즘 칸셀로가 약간 꺾이고 있을 때 저스틴이 꾸준히 그 활약 이어갔으면 저는 저스틴이 리그 베스트에 꼽힐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는 갈렸겠지만. 그리고 조니 에반스 역시도 마찬가지고. 재발이 됐죠. 바위 뒤꿈치 쪽,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무리하게 결승전에 돌아왔다가 다시 경기 중에 나갔어요. 근육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뭐 지금 어떻게 발표가 났는지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이트에 따라서 바위 뒤꿈치 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육이란 부상도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둘 다 의심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카이 하버츠. 하버츠는 결승전은 쉬었는데 선발이 아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그 레스터전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2골 일단 스탯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 켈리치 이에나초의 해결사 능력은 최근 정말 뛰어나죠. 아니 올 시즌에 갑자기 너무 황골탈퇴한 느낌인데? 공식전 최근 8경기 6골과 2개도. 근데 좀 아쉬운 건 맨유전과 지난 첼시전에 스탯을 쌓지 못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맨유를 상대로 이에나초가 더 기록이 좋았었거든요. 선발 출전했을 때도 계속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했었고. 그렇죠, 맞아. 근데 어쨌든 이에나초가 최근 2경기 침묵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터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워낙 후반기 이 선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에나초를 쭉 보면서 지금까지 레스터시티 안에서는 되게 좀 이어 자원이 아닌가. 뭐 이제 어찌됐건 백업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출전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후반 교체원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폼이 올라오면서 뭐 바디랑 투톱 형태로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투톱 전술에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혼자 원톱에 서면 고립을 당해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못 가져갔는데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하버츠와 이에나초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에나초의 폼이 너무 절정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에나초가 높긴 하지만 하버츠는 이제 살아난 지가 사실 비교적 최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선발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나초가 골을 넣어줘야 하듯이 하버츠 역시도 골을 넣어줘야 한다. 지금 첼시는 뭐 마운트 퓰리식에게도 득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버츠가 뭔가 이 경기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양팀 베스트 11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코바치치의 복귀를 좀 예상을 했네요. 네,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캉테가 나올 것 같고요. 코바치치가 나와야죠. 나와야 어느 정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몸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겠고 레스터 시티는 저는 메디슨 선발을 일단 예상을 했어요. 더 이제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면 첼시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노테이션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정예 멤버를 들고 올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첼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리그 있죠.
그리고 FA컵 하느라 지금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리그 이거 하고 나서 마지막 빌라전 원정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뒤에 있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네. 결승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투엘 감독은 계속 경기 때마다 정예 멤버를 요즘에 쓰기보다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주고 있어요. 좀 상황에 맞는. 이번에 FA컵 결승 때도 알론소가 나왔듯이 네. 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 경기도 제가 볼 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크게 봤을 때 투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비기어에 계속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정말 중요한 레스터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투엘은 왠지 장기적으로 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을 돌릴 것을 예상을 했고요. 레스터전에는 당연히 기동력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레스터가 압박에 약하기 때문에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코바치치의 복귀가 무조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술을 초월한 이거는 투엘이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 뭐 이걸 어떡하냐. 결정력. 이거를 뭐 코칭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나아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지속적으로 그런 뭐 슈팅 그걸 하면 나아지겠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선수들이 분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루크 토마스가 FA컵 결승전에 의외의 활약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부탁을 해야 되겠죠. 난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아직 루크 유망주니까. 토마스 나왔을 때. 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나이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래도 결승전 때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메디슨이 최근 맨유전과 결승전에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요세 페레스를 대신해서 이번 첼시전은 나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사실 폼이 안 좋아요. 근데 중거리를 통해서 한번 혹은 세트피스 킥을 그렇죠. 통해서 세트피스에서는 또 메디슨이 네. 할 게 많으니까 의외로 이 선수가 요즘 이 중거리 슛 시도하는 거랑 세트피스 킥 시도하는 거 이외에는 플레이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키패스를 잘 못 부리고 플레이메이킹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요즘에 선발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가 중요하겠고 여전히 레스터시티는 우승을 했지만 경기력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실수가 나오는 것. 두 번째는 오히려 전방 압박을 할 때 선수들 간의 간격 조절이 안 되면서 뒷공간이나 벌어져 있는 간격 문제를 레스터시티가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여전히 레스터시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날 경기 주심은 마이크 딘 그리고 대기심은 앤디 메들리 그리고 VAR은 안드레 마리노까지 보진이 돼 있고 평소였다면은 이 두 팀의 경기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 있죠. 리버풀 팬들도 이 경기 볼 거예요. 토트넘 팬들도 봐야 토트넘 되고 팬들도 볼 거고 첼시 레스터 팬들 당연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맨유 맨시티는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팀 팬분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약간 무슨 불이 얼마나 불이 좀 날까 약간 이런 네. 재미를 보기 위해서. 약간 이거 강 건너 불구경인데 맨유 역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시다니 진짜. 미친놈.